자, 가보아요. 자, 이번에 볼 작품은 미스터 방. 자, 봅시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이 작품도 아마 여러분들 내신 대비나 이런 데 과정에서 많이들 접해봤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은 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아니다. 이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작품이 되게 유명하지 않니? 어떻게 끝나더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봤다. 손 좀 들어봐. 선생님 저 이런 작품 처음 봤어요. 있네 많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마지막 장면이 어퍼컷 갈기는 그 장면이잖아. 아무튼 간에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봐야 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 장면이 오히려 안 나와서 오호? 이것 봐라 싶은 부분이 오히려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우리가 문학 교과서나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지 않는 그런 장면이 지금 지문에 실려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이 작품도 출제 가능성은 좀 높게 쳐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작품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전문에 가까운 지문 다 읽을 수 있게 보조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전문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 챙길게. 자, 일단 채만식의 미스터방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채만식 작가라고 하면 뭐 치숙 같은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풍자문학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죠. 풍자라고 하는 건 대상을 뭐 하기 위해서 풍자하는 거라고 하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도 역시 똑같이 배경은 일제강점기 그때쯤.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일제강점기가 언제 끝났어? 1945년에 끝났잖아. 근데 195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6.25가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전후 혼란기, 그렇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전후 혼란기까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단어야. 잘 적어놔.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그리고 그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자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어조를 실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제목이 많은 걸 담고 있는 작품이야.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방삼복 씨는 이름 자체가 그냥 약간 예스럽긴 하죠. 전형적으로 이제 신기를 장수라고 하지.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두 수선하면서 살아갔던 구두 장수인데 이 사람이 적절한 기회를 딱 보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말도 안 되는 영어 지식만 가지고 순식간에 미군의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득세하는 모습, 그리고 그 득세가 어떻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기회주의자적인 삶의 어떤 폐해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전체 줄거리는 일단 관통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줄거리 챙겨가야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보조자료. 오케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전체 줄거리를 그냥 볼게요. 이거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서 전체 줄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녀석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서울에서 시작했지? 사연이? 서울에서 신기를 장수를 하던 집시장수 아들 방삼복은 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 미군정 아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정교 S소위의 통역이 됐습니다. 그는 미스터 방으로 불리우면서 미군의 위세를 등에 업고 상류층의 청탁으로 치부하며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의 가장 권력자는 미군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미군의 가장 강력한 입김을 발휘하던 이 S소위의 통역자, 이 사람은 당연히 청탁이 많이 들어올 만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그런 거 있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국무총리, 뭐 훌륭한 정치인을 데리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주변 친척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 주변에서 뭔가 청탁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거든. 그렇지? 그래서 정치인이 되려면 진짜로 지방관리도 진짜 빡빡하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아내, 뭐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컨트롤이 될까? 내 삼촌, 내 조카, 심지어 20촌까지 따져가지고. 참고로 20촌 정도 따지면 우리 누구든 다 나온다, 그죠? 맞지? 20촌 정도 따지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깨끗할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나는 그건 좀 투머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날파리들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정치의 뜻을 져주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주변 관리를 지금부터 아마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옛날에 뭐 대통령, 우리 앞대 선대 대통령들도 일화를 들어보면 청탁과 관련된 비슷한 얘기가 들어오면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앉아 버렸던 사람도 있었고 그냥 얘기를 듣지 않았대요.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뭔가 부탁을 하려는 어조가 보이면 그냥 의자를 돌려버렸대요. 꺼지란 소리지. 더 이상 보기 싫다. 그런 내용으로는. 뭐 그런 내용으로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또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니까. 자, 아무튼 간에
어느 날 고리더금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친일파 백주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며 찾아와 광복 후 군중의 습격을 받아 도망친 사정을 토로하며 방산복에게 복수를 부탁하는데 거들먹거리며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장담하던 방산복은 양치질을 한 뒤 물을 바깥으로 뱉는데 그때 마침 방산복을 찾아온 에스토이가 이 양침물을 뒤집어 쓰게 되고 마지막에 방산복은 You devil 하면서 어퍼컷을 맞게 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해학적인 장면이 끝이 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크게 둘이야. 방산복 씨하고요. 그리고 이 방산복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백주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기회주의자이고요. 물질만능주의자들이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은 미분정해. 그러니까 최신의 힘에 등을 힘을 조명하고 백주사는 일제의 힘을 밀었던 사람이라는 거. 오케이? 자, 아무튼 가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니?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라고 말합니다. 자, 독립이 배부른가? 독립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독립이 뭔데 저 지랄들이야? 라는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봐봐. 그는 두리번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오케이. 독립은 반감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숨겨져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게. 왜 그랬냐면, 자,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면 이제 일을 하다가 더러우면 구두를 맡기고 막 닦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독립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막 길거리에 나와서 막 행진하고 막 빵빠레 몰리고 막 퍼레이드 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런데 즉 방산복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잖아. 나 지금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독립운동 만세 외친다고 바빠가지고 구두 닦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열받는 거지. 자신에게 뭐를 끼쳤기 때문이야? 손해를 끼쳤기 때문인 거야. 됐지? 자, 근데 봐봐. 화살표를 원쪽으로 올릴게. 2, 3일이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두는 징을 박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구두가 다르니까 끝에 구두를 새로 해가지고 고무를 붙인 다음에 못을 박아가지고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징을 박는데 이제는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지. 예전에는 이 순사들이 그래도 어쨌든 치안을 유지시켜주고 질서를 유지해줬던 인물들이잖아. 오케이? 근데 갑자기 폭리를 취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랬어요? 옛날에는 이거 1,000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내가 3,000원 아니면 안 팔아? 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렇지? 그래서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해?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오케이? 독립도 할 만한 것이로구나. 왜요? 자신에게 이득이 됐기 때문이야. 됐지? 오케이? 독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또 가봐.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주먹을 했어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했답니다. 왜? 삼복이 저 혼자서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매상가들을 말하는 거야. 도매상에서 제멋대로 재료값을 올려버린 것이지. 징이랑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5배, 10배 비싸져 버렸어요. 그러니 신규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아봤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되니까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크게 전과 다를 것이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구두값을 넘겨서 수리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답답한 거지. 옛날이랑 큰 차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뭐래? 이런 이해행병을 욕설 나왔지? 욕설은 무슨 정치? 생동감을 주기 위한 정치. 오케이? 방언, 욕설. 그놈의 경제계엔 다 어디로가 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오케이? 독립은 우라진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독립을 뭐 하고 있다고요? 저주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손해를 받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지금 우리 방산복 씨가 가지고 있는 광복에 대한 태도는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와 어떤 의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뭐의 입장이라는 거야?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의 차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썼던 말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왜곡된 역사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개인주의자
주의하고 일기 꼭 해놓으세요.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계속 갈게. 석양 때 신기록 괴짜가 어깨에 맨 채 홧김으로 막걸리청 들어가가지고 서너 발 들이키고는 이렇게 개걸거렸어. 자, 그렇게 그럭저럭 9월이 됐습니다. 9월 10일이 됐는데요.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이 퍼졌대요. 자, 서울 거리에는 미군 병력이 왔답니다. 지금 무슨 상태? 미군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미군정이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 말이 안 통하잖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는 삼복을 무릎을 딱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떼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자, 그래서 무릎을 탁 쳤다 밑에 이런 말 써줄까? 기회주의, 기회포착. 이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아? 아, 되겠어. 참고로 지금 뭐가 됐다고 생각한 거야? 저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저들한테 빌붙어서 내가 도움을 주면 좋겠고, 이건 순수하고 긍정적인 차원의 Where are you going?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내가 붙어먹고 싶은 거지 지금 저기다가. 참고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방상복은 어린 시절 밖에 나가서 큰 돈을 벌겠답시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돈을 벌 부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먹은 몇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 있지? 그 단어만으로도 어떻게든 통해보려고 지금 얕은 지식으로 통역을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계속.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하다가 하루 반나절을 궁리하다가 정오 때 한 줄기 서광을 얻었습니다. 총총총 집으로 갔어. 마누라를 시켜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 전체랑 재료 남은 거, 이불, 헌옷까지까지 다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 맡기고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변으로 취해오게 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돈 누구에 온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당시에 돈 100원은 요즘 돈으로 한 4, 50만 원 이런 느낌으로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됐죠? 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전세상으로 그냥 다 내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넉마주의라고도 하잖아, 그렇지? 그냥 여기 보세 제품 이런 것들을 파는 곳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습니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참가리를 거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것과 바꿔 신기로 했어. 이 닷새 안에 나는 기회를 잡을 거야. 오케이? 나 오일만 빌려줘. 나중에 새 걸로 뒷차 갈아줄게. 나 그거 전문가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자, 중요한 다음 구절 가볼까요? 자,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성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라고 돼 있지.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거기 뭐 보조자료에 네모도 쳐져 있고 그럴 텐데요. 노예도 노예 이전에는 성전을 선택할 수 있다더라 라는 느낌? 있다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있다고 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세 개 다 중요해요. 여기서 노예는 뭘 비유한 표현이겠니? 방산복을 표현한 거겠지. 지금 방산복이 길거리 헌팅 나선 거예요. 오케이? 병사들 중에 하급 병사는 굳이 통역관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은 대동할 이유도 없잖아. 하지만 상급 장교들은 필요하겠지.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급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물색하러 가는 건데, 그럼 그 급이 있는 사람이 나의 상전이 되어 주겠지.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뭐랄까? 미군이 될 거고, 단순히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어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숙주? 숙주 정도가 될 것 같아. 그죠? 이때 있다고라는 말을 잘 봐야 돼. 선생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 그럼 있다고라고 하는 건 실은 누가 말한 거야 지금? 본인. 이거 방산복이 말한 거라고? 작가가 말한 거잖아. 작가가 말했잖아 지금 이거. 그치? 우리가 이거 고전소설에 나왔으면 선생님 뭐라고 외쳤을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불렀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녀석은 이렇게 가자. 서술자의 개입인 것처럼 보이는, 즉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야. 고전 소설의 특징을 계승했다라고 일단 써드릴게요. 우리 고전소설, 흥부전이나 이런 판소리계 소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선생님이 뭐뭐 보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치? 그거는 나서서 뭔가 대상을 비아냥거리거나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보여주거나 어쨌든
창자 혹은 서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것도 서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맞잖아. 오케이? 지금 이거는 근데 살짝 어조가 어때? 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어조야? 약간 한 발짝 머리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노예도 상전을 고르고 있구만 이러고 있는 느낌이지. 오케이? 대상과의 파라펜을 써야지 중요한 거니까 대상과의 대상은 노예인 방산복을 말합니다. 대상과의 거리를 좁게 한 거야 멀게 한 거야? 잘 생각해봐. 좁게 한 걸까 멀게 한 걸까? 멀리. 자, 요 대상과의 거리라는 표현 좀 한번 정리를 할게. 우리 문학에서 있잖아 얘들아. 문학에서 대상과의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당연히 좁다와 넓다가 있겠지. 근데 거리가 좁다랑 자 보자. 거리가 좁다라는 개념과 거리가 멀다라는 개념은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겠지. 당연히 뜻도 다르니까. 그럼 이 거리가 좁다라고 하는 건 대상에 보통 친밀감을 느끼거나 긍정적 면모를 그려낼 때 많이 쓰는 방법이야. 그럼 보통 어조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번만은 제발 점점점 이런 느낌이겠지. 서술이 그렇게 하겠지. 근데 대상과 거리를 멀게 하면 이거의 반대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한 발짝 멀리 벌어지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대상을 뭐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대상을 비판하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 이건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한 효과가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신경 써. 이 작품의 독특한 서술상 특성이야. 그래서 작품 속 등장인물과는 거리를 멀게 하고 참고로 이걸 뒤집으면 이거랑 같은 말도 써줄까? 같은 말 써줄게. 같은 말은 이퀄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야. 이렇게 해서 비판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지. 자, 일반적으로 현대소설에서 서술자는 중도적 입장을 지킵니다. 자, 소설의 등장인물은 여기 있는 가연씨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자. 오케이. 가연씨가 소설 등장인물인데 여기 서희씨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 중도적 입장에서는 서희가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가연이는 마스크를 쓴 채 고뇌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냥 소설한 거잖아. 그치? 됐어? 중도적 입장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서술했다 쳐보자. 가연이는 자기가 멀어도 되는 줄 아는 듯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거리를 벌리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누구한테 가까워진 거야? 독자한테 가까워진 거지. 야, 쟤 좀 봐라. 지금 웃기지 않니? 이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거리를 멀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랑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비판의 의도가 담긴다는 거. 물론 반대도 똑같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나라고. 자, 그래서 찾았어요. 삼복은 종로에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합니다. 생김새는 맛이 좋아 보여야 되고요. 여는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이 가야 되고요. 청년에 관한 숲에서 담배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다는 얘기는 몸집이 좀 크다는 얘기지. 살 좀 쪄있어. 근데 일반 병사, 사병이 살찌지는 않잖아. 잡히죠? 그래서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게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어요. 구경하는 척하고 넌지시 그 옆에 섰습니다. 미국 장교는 담뱃들을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뭐예요? 우와 이거 뭐임? 신기하다. 건방대 들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뭐에 쓰는 거지? 이런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의 느낌이었겠지. 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 1도 안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 아우 30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고라고 봐봐. 또 이런 말에 굳이 집어넣지. 뭐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야.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원? 자, 이거 지금 서티원도 아니고 더티원인 거 보이지? 오케이?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삼복이가 통역하는 그리고 혹은 심부름하는 일화를 앞으로 계속해서 미리 갈게. 일화를 열거할 거거든? 나열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열을 통해서 부족한 지식으로 처세를 해나가는 즉 기회주의적 자적 면모를
강조하게 될 거야. 미리 결론부터 내려놓고 갈게.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올 거야. 쭉쭉 가면 돼. 이제부터는 재미나게 읽으면 돼. 가자. 이제부터 스토리야 그냥. 너 D1 했어요. 획 돌려다 보니까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한을 뜻이 확 끌어안을 뜻이 땡큐 당신이야말로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할 것처럼 이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데 질색할 뻔. 이 새끼 왜 이래? 좀 오바스러워. 그치?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방금 실직했다고 대답을 했죠.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냐고 물어봤고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죠.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코삐뚤이 삼복이 자 코삐뚤이 삼복이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형광펜 레벨 맞습니다. 지금 코삐뚤이 삼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원래는 방삼복이는 이 자리에서 미스터 방이 되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코삐뚤이라는 단어를 굳이 노출시킨 거지. 외모를 비하한 표현일 거야. 근데 이 외모 비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이거 비아냥의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는 거죠. 해학성을 더럽히는 장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코삐뚤이 삼복이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미스터 방으로 승진을 했다라고 돼 있지. 오케이? 그럼 미스터 방이라고 할 때 이 미스터는 원래 이 당시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미스터는 그냥 남자를 일컫는 말이잖아. 일반적 칭호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통 호칭 뒤에 뭐뭐씨, 뭐뭐군 오케이?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붙이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어이 김 사장 어디가? 사장이 그런 자리니? 아니잖아. 그치? 사장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직업이 있고 자기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아무나 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장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치? 자, 사장이라는 의미가 격화된 거잖아. 마찬가지야. 미스터라는 말도 지금 격화된 거야. 그 당시에서 미스터라고 하는 건 서구의 문물을 먹은 최신 유행을 아는 세련된 도시 남자 이때 미스터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지금 일반적인 말이지만 되게 호칭이 높아진 거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이런 호칭이 따로 있나? 이런 호칭을 딱히 쓰진 않지 요즘에는. 딱히 그런 말은 없는 걸로. 아무튼 간에 미스터 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해서 S라는 미군 주둔군 소유의 통역이 되었죠. 주급 15불, 240원. 참고로 일주일에 240원을 벌어. 참고로 얘는 전 재산을 털었을 때 100원 나왔어. 기억나? 무슨 상황인지? 큰 돈 번 거야 지금. 오케이? 좋아요. 중요한 건 근데 이 월급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그 콩고물이지. 맞지? 자 가자.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희를 낮에는 거리 구경시켜주고 밤에는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를 했어.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S소희가 물어봤지. 탑골공원에 있는 사리탑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오케이?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했어요. 말이 되냐? 그냥 일단 지식이 부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실실거리는 웃음을 준다는 거야. 니들이 안 웃을지언정. 이게 뭐야? 해학성이 된다는 거지. 계속 또 한 번은 경회를 구경하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어. 경회라고 뭐에 쓰는 물건이었니? 아니 뭐에 쓰는 건물이었니? 연애하던 데 아니에요? 왕들이 연회를 베풀 때 쓰는 파티 장소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어휘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니? 놀랍게도. 오케이. 자, 대답했고요. 임금이 기생들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던 집이라는 뜻이었어. 그럼 봐봐. 야, 경회로라고 하는 역사와 유서가 깊은 건물을 가지고 왕이 여자들이랑 노는 장소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잖아. 얼마나 지식이 없는 거야. 그치? 경회를 설명할 거면 저 연못이 어떻게 지어진 것이고 저쪽에서 바라본 풍경을 어떤 각도로 만들었으며 이 정도 레벨은 해줘야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걸 텐데 몰라요 그런 거. 그냥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죠.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폭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진짜로 한복 진짜 예쁘지 않니? 물론 입고 벗는 게 불편한 거 선생님도 인정인데 그걸 개량한 버전도 분명히 현대사회에 나와 있으니까 한복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세계에 있는 각종 그 전통 의복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복이 최고야. 완전 이뻐. 나보고 근데 한복 입고 다니라고 하면 난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치? 옷 한번 벗을 때마다 아주 죽겠지 뭐. 아무튼 간에 네. 땀 많은 선생님한테 죽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데 사람들은 양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희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대답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서울역을 비롯해서 거리에 분뇨, 막 똥오줌이 막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혹시 조선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OA가 물어봤더니 미스터 방은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을 했고 썩 좋은 그림 한 장을 사고 싶다고 했더니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 물고 신선이 앉아있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다 주었어요. 야, 좋은 작품을 사다 달라고요. 김홍도, 신윤복 이런 거 사다 줬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모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근데 이거 뭐가 좋은 거야? 그냥 미나가 좋은 거잖아. 집에 붙이는 일반적인 그 그림 있잖아. 미용실에 붙이는 그 느낌의 그런 그림 가져온 거야.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뭐냐고 물어봐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했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야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집에 칠을 2원에 사와주었고요. 이 밖에도 미스터 박은 SOA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예거를 쭉 해놓고 뭐라고 마지막에 신고했냐면 공로라고 불렀지. 지금 한 위국 소위에게 한국은 똥 넘치고 서양화되고 싶어하며 왕들도 기생이란 논의는 수준은 미나 수준에 불과한 작품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나라로 소개를 한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공로라고 불렀잖아. 말했잖아? 이런 모든 모습이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다 비아냥거리기 위한 내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비판적 표현이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 공로에 정비례하여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 결정했대요. 이것도 비아냥인 거 딱 보이죠? 오케이?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고 하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주도 그 집에서 올라오기는 SOA에게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습니다. 야, 통역이 되자마자 3일 뒤에 사택을 얻은 거야. 개인 주택으로 얻어버렸다고. 기회 잘 만났죠? 그러니까 미군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주택들이 여러 채 있었겠지. 골라서 사르라고 했었겠지. 국가에서 제공되는 걸 테니까. 그걸 또 얘가 꿰찬 거야.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봐봐. 왜 양식 절반이고 왜 일본식 절반이겠어? 왜 그렇겠어? 일제시대에서 넘어와서 양식으로 또 바꾼 거겠지. 하지만 이 가옥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뭐야? 누구들의 공간이겠니? 기회주의자들의 공간이었겠지. 훌륭하게 지은 집이지만 전통 양식일 리는 절대 없다고. 오케이?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하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어놀고 했다. 이거 알죠? 얼마나 비싼지. 자, 비단 잉어 차이코 풀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장면이었고요. 자, 이 뒷장면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읽어보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부분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 아니죠. 자, 선생님이 작품 전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문을 가져왔으니까 뒤쪽에 있는 내용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완전히 내용이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들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장면의 결론적으로는 방산복이 어떻게 해서 미스터 방이 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는 SOA와의 만남 장면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또 다른 장면, 다른 주요 장면 중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첫 번째, 방산복과 백주사가 서로 붙어먹는 장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의 결말 부분. 이 두 가지는 꼭 신경 써서 한 번씩 읽어놔야 돼. 그래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봐봐. 보조자료 미스터 방 두 번째 거 열어줄래? 일단 미스터 방 두 번째 거 열어주세요. 시간 잘 간다. 자,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갑니다. 너 SOA랑 잘 안 되네. 제가 그 사람 도맡아 관리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부탁을 했겠지. 말 좀 잘해서 이번에 무슨 회사 이번에 입사하는데 이번에 제품 납품하는데 공기 좀 잘 부탁하는데 하면서 이제 돈 조금 주고 막 뭐가 들어오겠지. 방산복은 이제 졸지에 청탁을 받는 입장이 됐고 큰 돈을 벌고 있는 중이야 현재. 그치? 그런 상태인데 지나가다가 백주사를 만나게 돼. 여기서는 찾아왔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지문을 내용을 보면 약간 우연히 만나요. 백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고 이 친일파의 백주사는 아들이 순사예요 심지어. 오케이?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독립이 됐잖아. 친일파라는 이유로 완전히 벌거벗겨 진 채로 내쫓겼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돈을 다 잃어버리고 분을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되찾을 생각 밖에 없어요.
지금 내 생각에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 내 재산인데 왜 쟤들이 내 걸 뺏어가? 천하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되찾고 싶어. 근데 이렇게 재산을 되찾을 생각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뭐가 되는 거지? 왜곡된 역사의식이지. 자신이 친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찾을 생각만 빠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한 대 서더니 창문이 뾰로로록 내려가. 안에서 누가 인사를 해. 백주사 아니신가? 보니까 방산복이야. 지금 방산복 이 새끼가 나한테 백주사라고 한 거야. 오케이? 나중에 니들이 20살이 30살이 됐는데 국장선생 지나가던 걸 보고 탁선생 아니야? 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야. 뭐지 이 새끼 하면서 봤는데 잠깐만 차의 뒷자리에 앉아있다고. 자기가 운전기사도 아니야. 하면서 인사하고 딱 문 열고 나오더니 잘 지내셨어 이러면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기회를 또 포착. 오케이? 이 새끼 지금 힘이 있구만. 내가 가서 빌붙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또 기회주의자가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백주사는 방산복의 집에 가게 돼요. 그래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 중인데 심지어 막 옆에 하녀가 있고 집도 몇 층짜리로 되어 있고 막 술상이 쫙 하고 번질나게 돼 있어. 오케이 됐어. 얘한테 청탁하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일 거야. 속으로는 기분 대단히 나쁘겠지. 아니 원래 집신 삼던 우리 집 소장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그 새끼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게임 주면서. 기분은 되게 나빠. 하지만 그걸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안 보여줄 거야. 기회주의자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자, 봐봐. 끝에서 한 5번째 줄 볼까?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언제 지가 맥주 마셔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외국 문물이잖아. 근데 역시 양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어느 놈이 만약 뭐라고 시비를 하거나 발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족이 반찬도 라족이, 술안주도 라족이에요. 먹어봤니? 이상으로 많이 못 먹어보는 작품 녀석 중에 하나죠, 그죠? 탕수육까지 많이 먹어보는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답니다. 10대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때 괄괄하던 결기가 벼랑간 어디로 가고 이번에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들과 문명했죠. 죄선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 오케이? 서양 문물이 최고다. 조선은 별로다. 왜곡된 역사이지, 맞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뭐래?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거 보여? 잘 보이고 싶은 말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서 다 필요 없어. 넘어가. 나중에 한번 근데 선생님은 넘어가지만 이거는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넘어가는 부분은 백주사가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얘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 187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 바로 갈게요.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건 참고로 여전히 백주사의 얘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의 고열을 빼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됐죠? 그런데 XX 경찰서의 경제 주임을 했던 마지막 2년 동안 더욱 호화판이었고, 그런데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잡이 8켤레, 빨래비누 3괴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서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 뭐 한 거니? 무슨 명세서 작성한 것처럼 쭉쭉쭉 리스트를 뽑아놨지 지금. 근데 이거 리스트 이거 뭐야? 열거한 거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피소드의 열거, 대상의 열거는 비판을 하기 위한 거라니까? 비판의 의도라는 거 오른쪽에 써져있죠? 친일파의 호사스러운 생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나열하고 있다. 체크 좀 꼭 해주세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곤 마지막에 또 어떤 말을 덧붙였어요? 이렇게 있었더란다 라고 했지. 이 어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어투? 대상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어투. 비판의 효과, 고전소설의 특징을 개성한 장면 똑같은 거야. 이해되셨죠? 체크 잘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재산을 뺏기고 백주사는 길거리에 남게 되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저기 미스터 방 저기 좀 부탁 좀 하세 하면서 자 188페이지 장면 볼게요. 결전속 장면이라고 써져 있죠. 빨리 읽을게요. 빨리 가자.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면서 막 설명한 다음에 끝에 어쨌든지 그놈을 말일세.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죄다 붙잡아가 말일세. 괴수놈들은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은 뼈 따고 부러뜨려버리고 다 항복받고 다 내 것 좀 찾아줘. 왜곡된 역사이지, 맞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재산 절반 다 줄게 그냥. 양양하슈? 지가 뭔데? 지가 찾아주겠대요. 다음 페이지. 진정인가? 아이고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이거 한 번만 딱 털면 기관총을 들이매고 있는 MP 현병 MP 이거 MP가 100명 1000명 들어가서 쑥밭을 만들어 봅니다. 심지어 그 다음 줄을 보면 흰말 뻥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껍벅 죽어요. 이걸 보고 사자성어를 뭐라고 하지? 허장성세라고 하잖아. 허세라고 하잖아. 그치? 허세에 물이 들었어요 완전히. 그쵸? 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항상 지나치면 무너지고 밟히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서 미스터 방은 냉수한 것을 집어서 한 모금 물고는 꿀꺽꿀꺽 양치를 하는데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만 먹었다 하면 이렇게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어. 이거 무슨 버릇일까? 나름대로 청결해보려는 어떤 그런 느낌? 가글 하는 거잖아 지금. 원래 그딴 거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겠지만 지금은 가글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어떤 컵빛들이의 방송복이 아닌 미분정 방송복의 미스터 방의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양치를 했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야. 팍팍 뱉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돌아보는데 저기 노대, 난간, 즉 테라스, 베란다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관 정통 바로 위에 있는 거기다 훅 하고 뱉는데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그를 찾으러 온 S소희가 현관으로 들어서다 말고 위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니까 잠깐만 헬로 하는데 양치물을 촥 얼굴에 뱉은 거지. 그래서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일치돼서 애군도 놀라 지급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아까 술 마시고 막 놔두기 씹었잖아. 그런 냄새와 함께 더불어 백절의 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희의 얼굴 정통에가 촤르.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You devil! 하면서 이 기급한 새끼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섯발로 뛰쳐나와서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방. 오케이? 이것도 뭐야? 해학적 장면, 결정적 장면 맞지? 방금까지는 내 말 한마디면 이승만도 죽는다고 했었잖아. 껌뻑 죽는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 그냥 맨발로 뛰어나온 거야. 큰일 나잖아 지금. 맨발로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슬라이딩 무릎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 하니까 미스터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원래 욕부터 배우는 법이에요. 우리도 영어 fuck you부터 배우잖아요. 자, 하자가지고 철컷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라고 해서 끝났지. 뭐뭐 했더라고. 똑같이 끝날 때 너도 어떻게 끝났어? 반복되고 있지 이거? 잡아주시면서 장면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결정적 장면이라서 말 그대로 한번 같이 봤고요. 좋아요. 뒤쪽에 있는 자료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풀고 마무리. 서술형 특징 가보자. 1번 에피소드의 나열 방식, 부정적 명물을 드러내. 너무 정확한 답이지, 그치? 에피소드의 나열 장면. 그대로 나와있죠? 2번 공간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형성하였다. 아니야, 상징적 공간은 없었어. 3번 상상과 현실의 교차 아니고요. 4번 인물 간의 대화를 활용했다. 물론 우리가 봤던 마지막 장면은 인물 간의 대화가 맞지. 하지만 우리가 봤던 본문은 그게 아니었어. 마지막 5번 내화와 외화의 서술자를 달리하는 액자식 구성. 이건 액자식 구성이 내화와 외화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그치? 하지만 이거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 아니니까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답 잡았고요. 2번 갑니다. 풍자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채만식이 나오는 순간 풍자 얘기를 안 하는 게 되게 이상한 문제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가봅시다. 풍자 기법은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애둘러 들춰냄으로써 그 의도가 강화되는 거야. 채만식은 풍자를 가장 잘 사용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는 이런 인물의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내려놓는 거, 마지막 장면이라든지 코피뚜리 망상목 같은 단어야. 아이러니가 중요한 풍자 요소로 작용을 하죠. 또한 그는 전체적 서술자를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인물들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소개합니다. 요새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했더라고, 뭐뭐 하는 순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모습이지. 이 경우 독자는 등장인물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됐죠?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거리를 멀리하면서 동시에 붙은 거였지. 독자편으로. 독자에게 옆에서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 일러 바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독자들은 등장인물에게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지. 자, 가보자. 자,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요. 바로 답으로 갈게요. 리을 갑니다. 리을이 뭐였냐면 문지방 위에 순이 붙이는 사슴이 불러초문 그런 거 이상한 사진 그림 갖다 준 거.
인물 간의 갈등의 실마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이미 글러먹었잖아. 이게 무슨 갈등의 실마리야. 일화 제시 중에 하나였지. 부정적 인물을 들춰내고 희구적 요소를 보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나머지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3번. 자 기회주의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얘기. 보기의 끝에서 세 번째 줄의 중간 부분 보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맞지? 이것만 잡으면 돼. 다 우리 알려드렸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각 장면들을 통해 해방 직후 혼란기와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모습을 각각 이해해봐 라고 하는 시대 적용 문제가 될 것이야. 1번 순서가 없는 것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것 역시 뭐야? 혼란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맞지? 2번 소득은 크게 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자 독립을 우라질 것이라고 저주하는 모습.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시되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면 체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노예도 상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서 물색하는 한복의 태도. 기생하려는 인물의 교활한 의도. 아까 선생님이 숙주 차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장면이죠. 4번 삼복을 그러한 듯 반가워하는 미군 장교의 모습. 이건 무슨 느낌일까? 왜 그럴까? 장교는 왜 그랬을까? 그냥 말이 영어를 잘. 그렇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행운이잖아. 그렇지? 이제 나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냥 기분 좋음이야.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남한에 등장한 실질적 군림자 모습이야 이게? 아니지?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미스터방으로 승천했다는 서술. 미군에 기생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좋아요. 딴데소설도 4번까지 작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수필 넘어갈 차례인데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국수필 작품들은 그래요.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할만한 작품들이니까 자 마지막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작품들을 마무리하고 가봅시다. 끊어가지고. 삐롱.